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91강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NPL과 관련된 이런 특강을 이번 실전반 수요일 날 강의에서 한다 그랬는데요. 금주에 우리 함성재 강사님을 모시고 이 NPL 강의를 했습니다. 그 일부 강의를 말씀드릴 거고요. 곧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이 유튜브에서 한번 발표를 할 건데, 매주 목요일 날 6차례에 걸쳐서 이 NPL 오프라인 우리 학원에서 매주 목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6회로 NPL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접수하실 수 있도록 소개를 할 테니까요. 이 우리 NPL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오늘도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두기둥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 5가지, 그리고 협상과 관련된 5가지를 우리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교재 D편에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요, 내용증명 발송,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청구 소송, 이렇게 5가지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협상과 관련해서는 시옷, 이응, 지읒, 치읒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또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렇게 5가지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매주 같이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매주 우리 수요일 6개월 과정으로 실전반 과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무료 청강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돌아오는 22일 수요일도 또 우리 지분경매 소송과 협상 기술과 관련한 이러한 내용을 갖고 실전반 교육을 합니다. 여기에 무료 청강을 초대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010-6889-9074번으로 문의하셔서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우리 학원에서 지분경매의 특수한 지분경매, 그리고 지분경매의 파생상품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이 파생상품과 관련해서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또 연구하고 실전 물건을 갖고 소송 없이 해결하는 협상 기술과 나홀로 또 소송하는 협상 기술 무료로 또 멘토링까지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지분경매를 갖고 또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은요, 우리 황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또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오시면 됩니다. 우리 제 메일에 이 교재나 또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서 지금 낙찰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낙찰을 받은 이후에 해결이 잘 안 되거나 소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제 메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십니다. HONG SEO 1022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HONG SEO 홍소입니다. 1022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요, 언제든지 답해 드리니까 같이 또 연구하고 탐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홍서 교수님.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3월 9일 날 메일로 왔는데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요. 평소 교수님 책과 유튜브를 구독하는 대구 사는 땡땡땡입니다. 지분경매에서 소유자이면서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승소한 판결문으로 피고의 지분만 강제경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2분의 1 지분, 또 2분의 1 지분이 있는데 A의 지분을 제가 사가지고 나머지 B 타 공유자하고 같이 반반씩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경우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시면요, 이 B가 이 아파트에 점유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A가
경매로 낙찰받아서 B를 상대로 내가 받은 2분의 1 지급만큼 전세금에 달하는 월세 상당의 임차금을 계산해서요. 이게 유튜브 방송에 다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거 다시 들어보시면 되고요. 2분의 1만큼 이 청구하게 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속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승소하게 되면요. 확정증명, 그리고 송달증명, 그리고 집행문 부여 신청까지 3개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이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요.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채권, 그리고 동산 3가지 재산에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타 공유자의 재산, 부동산 재산을 알기 때문에 부동산 2분의 1 지분만큼 타 공유자 지분을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피고의 지분만 강제 경매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지분을 만약에 이 경매로 인해 가지고 또 이 2분의 1 지분이 경매 법원에 나온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았을 때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이 지분을 또 가져와서 전체 아파트를 100% 매수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 있는 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연락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2가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기게 된 판결문을 갖고 강제 경매를 신청하시고요. 이거는 공유물 분할에 의한 형식적 경매가 아니고 강제 경매에 의한 타 공유자 지분 B의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하는 겁니다. 내 부당이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기 위해서,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면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해서 B의 지분 2분의 1을 매수하고 내 받을 만한 배당과 상계를 하고 나머지를 또 잔금으로 내 가지고 전체 부동산을 다 가져오는 이런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요, 이와 같이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질문하신 것 같이요. 대구에 사시는 이 독자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HONGSEO 홍소입니다. 102-한메일.net으로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얘기 끝냈고요. 이제 우리 이게 실전반에 보시는 것 같이 한 5년치의 실전반 강의한 게 이렇게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지금 459강 가니까 1강부터 459강이 있는 겁니다. 이걸 다 들으면 이 지분경매 실전반의 공부를 5년치를 다 듣는 거니까 이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요, 온라인으로 듣고자 하신 분은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한테 전화하셔서 이 등록과 관련해서 한번 문의하시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요번에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함성재 강사님이 제 제자입니다. 이 MPL과 관련해서 특강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호응이 좋아 가지고 MPL을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대역에 있는 학원에서 6주차 강의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정확한 거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공부했던 내용 한번 앞부분 일부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용 좀 보세요. 저는 이제 2015년도부터 이제 MPL 경매 쪽을 시작을 해서 2016년도부터 MPL 자산관리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요. 거기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고, 회장님하고는 이제 2017년부터 2년이 돼가지고 제가 또 회장님 제자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걸 제가 배웠고, 이런 인연으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고요. 밸류 자산관리라는 그 MPL 법인을 운영을 쭉 해왔고요. 지금도 법인은 이제 운영을 하면서 MPL을 통해서 저는 이제 부동산 개발 쪽으로 좀 집중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이 중에는 제 강의를 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일단 첫째 시간에는 자료보다는 제가 뭐 글씨는 못 쓰지만 좀 현장감 있게 판서로 쭉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게 어떻게 올라? 보시면 안 되고. 이걸 좀 꺼주시면은 한서로 MPL에 대해서 간략하게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자료를 시간이 되는 데까지 자료를 보고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MPL 소개 강의를 정말 수십 번 했습니다. 수십 번 했고 지금도 구프렌드 경매학원의 MPL 담당 교수로 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강의를 쭉 하고 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강의 끝나고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해요. 아니 여태까지 경매를 잘못 배운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냐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M 출신 경매 강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못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듣고 나시면 경매를 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열리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NPL이라는 얘기를 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NPL은 Non-Performing Loan. 그러니까 Performing Loan은 이자가 꼬박꼬박 잘 들어오는 론. Non-Performing Loan은 이자가 안 들어오는 론. 그러니까 연체된 근저당권이다라고 보면 한 70%는 해결이 되는 답이죠. 연체된 근저당권. 왜 70%냐면 뭐 근저당권 외에도 우선수익권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은 작지만 연체된 근저당권이 이제 NPL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한 5억 정도 돈을 가지고 월 일부 이자를 받아요. 월 500씩 받아서 생활비를 잘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채무자가 이자를 안 내. 그러면 일단 빨간불이 들어온 거잖아요. 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은행인 거예요. 은행은 대출로 이자를 받아서 먹고 사는 집단인데 이자가 연체가 되면 생계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NPL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NPL이 쭉 진행이 돼가지고 중간에 경매라는 절차를 거쳐요. 경매는 뭐냐면 이 연체된 근저당권의 채권 회수 절차 중에서 부동산이 돈으로 환가되는 하나의 절차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배당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 모든 채권자의 만족을 위한 절차의 한 단계가 경매인 거지. 경매가 따로 있고 NPL 투자가 따로 있고 이런 그 컨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채권자의 만족 절차다. 채권의 회수를 위한 절차고 채권자의 만족을 위한 절차인데 경매는 뭐냐면 결국은 채권자를 위한 절차예요. 다만 다양한 이 안전책을 넣어서 이해관계인이나 채무자를 보호해 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 절차라는 거죠. 지금 베트남 같은 데는요 경매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의미가 없죠. 근저당권 설정해봐야 경매를 못하니까. 그래서 신용 1등급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금리가 40%예요. 30-40%. 신용대출이니까. 그래서 공안을 끼고 그런 대부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 친척 중에 그 롯데캐피탈로 베트남의 대부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지점장으로 가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할부금융이나 이런 그 신용대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엔 채권자의 시각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고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채권자의 시각으로 이 경매를 바라봐야 돼요. 채권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낙찰 확률이 2-3배가 높아져요. 왜 그런지를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연체된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저당권의 특성을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저당권의 특징이 첫 번째는 뭐죠? 경매 신청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순간부터 나는 언제든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심지어 이자를 잘 내도. 이자를 잘 내도 제가 기분이 좀 꿀꿀해가지고 법원 가서 경매 신청하면은 받아들여져요.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채무자가 이의 신청하면 이제 기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뭐라 그래요? 임의 경매잖아요. 내 임의를 경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 경매고, 이게 건수로는 70% 되고 금액으로는 한 8,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절대적이죠. 그 외에 이제 강제 경매가 있고, 이게 건수로는 30%, 금액으로는 한 10% 정도 되죠. 강제 경매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집행을 하는 절차가 이제 강제 경매죠. 두 번째는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근저당권의 특징에 우선 변제권. 그래서 우리가 근저당권이라는 녀석을 아주 철저하게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임의경매를, 물론 이제 지분경매는 별도이지만 일반 경매에서는 임의경매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저당권이라는 녀석의 특징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저당권이 우선 변제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근저당권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말소기준 권리잖아요. 말소기준 권리에 뭐가 있죠?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집합 건물의 전세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경매 기입 등기, 뭐 담보 가등기, 이렇게 많이 외웠잖아요. 근데 근저당권이 대표적인 말소기준 권리인데 왜 말소기준 권리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우선 변제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제가 아까 5억을 돈을 빌려주고 생활비를 500씩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행인 건 그 사람이 좋은 상가가 있어서 10억짜리 상가에 내가 5억 원을 설정을 했어. 다행히. 그래서 이제 이자를 안 내니까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게 상가 같은 경우도 1차에 낙찰이 잘 안 되잖아요. 보통 2차에 뭐 한 7억 정도의 낙찰이 돼도 내가 5억을 회수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해줬는데, 여기에 3억짜리 예를 들어서 후순위가 설정이 됐어. 가압류가 됐던, 근저당이 됐던. 근데 7억에 낙찰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3억이 예를 들어서 말소가 안 돼. 그럼 이게 낙찰이 안 되죠. 3억의 부담이 있는데 7억에 낙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4억에 낙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5억이 회수가 배당으로 안. 자, 이게 46분짜리 1차 강의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학원에서 함성재 강사님이 했던 건데요. 8분 40초 이제 들어봤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강의 한 거예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201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MPL 소개하는 강의들을 많이 했고요. 또 MPL 물건들도 많이 브리핑도 했고, 이제 강의를 쭉 해오다가 보니까 이제 MPL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런 재테크 수단으로서 투자를 또 염두에 두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연구들을 좀 많이 했어. 그거를 한 2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또 부동산 흐름을 보는 방법. 어차피 이게 담보부 저기 MPL이잖아요. 다 우리가 하는 거는. 결국 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중간에 한번 볼게요. 상승으로 급하게 돌아서지는, 그리고 채권자 변경이란 말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채권자 변경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좀 깊은 내용인데, 자산 유동화법에 의해서, 그래서 금액으로 200억이라고 풍족할까요? 조금 나은 정도지 완전히 충분히 설정할 수가 있었다고, 약정. 근데 이분이 이때 이걸 입찰 안 했어. 상담 다 해놓고 딴 거 입찰했대. 보시는 것 같죠? 기초부터 이제 완전히 내용까지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MPL 이 소개 이 자료에 다 있습니다. 이거 6주 과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90만 원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광고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이 어떤 내용으로 공부할 것인지 쭉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NPL, 그러니까 지분경매 하나로는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분경매 플러스 알파를 또 더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분경매 파생상품인데, 제가 이 지분경매 파생상품에 대해서 세 번째 지분경매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또 공부할 시간들이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NPL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니까, 이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함성재 강사님이 하시는 내용 보시면서 또 의논해 나가시고요. 우리 지분경매 이 매주 수요일 날 이 강의 무료 첨강 시간도 이렇게 있고요. 또 실전반 수시로 등록 가능한 이런 그 6개월 과정 매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6개월 과정이 온라인 과정 따로 오프라인 과정 따로 있으니까 지방에 가시거나 직장 때문에 이렇게 수요일 날 오프라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NPL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공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